안녕하세요. 양천구 1학년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세상 꿀잼이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자, 오늘은 3단원 변화와 다양성 화학 변화 중에 중화 반응 이용 중에 오늘이 바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볼게요.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이용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화 반응을 배웠어요.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이 뭐였나요? 그렇죠.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산과 염기가 만나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라고 했고요. 이때 염도 만들어지고 열도 발생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실험을 해봤더니 실험 영상을 봤지만 실험을 탐구 활동을 해봤더니 온도가 산과 염기가 반응해 온도가 올라가는 걸 통해서 열이 발생하는구나도 알아냈었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식을 우리가 알자이온 반응식으로 약간 아직은 좀 어렵죠. 선생님이 알자이온이 알자가 뭐라 그랬나요? 알자배기 화학 반응에서 과학에서 실제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들만 쓴 게 알자이온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산의 산의 수소 양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음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든다고도 했었죠. 아직은 조금 어려워도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할 거니까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최대한 떠올려 볼게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염은 뭐라고 그랬냐면 산의 수소 양이온이 여기 있으면 산의 나머지 음이온이랑 염기의 수산화음이온이 물을 만들 때 그 나머지 염기온이 양이온이 만나서 그 나머지 애들 걔네들이 만나서 생성된 물질을 통틀어서 우리가 염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여기까지인데요. 자, 그러면 똑같은 슬라이드 같은데 오늘 배우는 거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짝 나가서 배워볼게요. 중화 반응이 과연 어떻게 물을 만들고 그때 이온들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모형과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번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산의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만나는지 그냥 만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대 몇으로 만나는지도 배우게 되는데 이미 답이 나죠. 그래서 사실 식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산의 수소 양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여 H2O, 즉 물을 생성한다는 거. 식으로도 봤지만 선생님 그때 살짝 지난 시간에 과학에서 특히 화학식에서 이 화살표는 우리 수학에서 등호랑 같다 그랬죠. 이 는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반응물에 있는 원자들이랑 오른쪽에 있는 원자들이 좀 같아야 돼요. 얘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만 바뀌는 거지 같아야 되는데 물론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화학원 선택하면 배우게 될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알제어 방식을 보면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 있으면 하나랑 짝지어서 반응해서 물을 만든다는 거. 이게 사실 이번 단원의 다고요. 이것만 잘하면은 내년에 화학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화 반응이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게 이게 뭐가 어렵나 싶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서 한번 볼게요. 산에 수소이온 하나랑 염기에 수산화이온 하나. 얘 하나 있을 때 얘 하나가 만나서 물 하나를 만든다. 우리 이거를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너무 쉽지 않나요? 얘 하나랑 얘 하나. 하나가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1대1로 비율로 수소이온 하나당 수산화이온이 하나가 만나서 물을 만든다가 이번 단원에 우리가 이렇게 요렇게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1로 반응한다가 이번 단원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 어려운 거 할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1대1이라는 거 우리 가슴에 머리에 새깁시다. 중화 반응에서요.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은 1대1로 반응한다. 이 정도로 했는데 잊지 않겠죠? 1대1로 반응한다는 거를 꼭꼭 염두에 두고요. 자, 그러면 그 중화 반응에 우리가 이 이온을
사실은 우리는 이 이온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물 분자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온 모형으로 한번 다시 그걸 가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 실험하고 있던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반응할 때 이 묽은 염산에는 당연히 수소 양이온, 묽은 염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 양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될 거고요. 이온으로 녹아서 그게 산의 정이었잖아요. 물에 녹아서 수소 양이온을 내놓고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커에 물에 녹아서 나트륨 양이온이랑 수산화 음이온으로 이렇게 똑 떨어져서 이온화가 될 거예요. 그럼 요때 선생님 여기 이 염산의 비커 안에 있는 그 이온 모형을 봤는데 이거 혹시 교과서 지금 192쪽에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지금 수소 양이온 2개랑 염화 이온 2개. 물론 선생님 왜 꼭 2개씩 나요?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온 모형을 나타내서 선생님 2개씩 나타내본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수소 양이온 2개랑 염화 음이온 2개가 있고요. 그 다음 수산나트륨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양이온 2개랑 수산화 음이온 2개가 있어요. 그럼 얘네를 선생님이 섞으면 산과 염기가 만나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중화 반응을 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 혼합 용액이 어떻게 될 건데 선생님 아까 중화 반응에서 알자 이온 반응식 기억나요?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드는 건데 걔네 안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반응해요. 알겠죠? 걔네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서 일단 만나기만 하면 한 비커에서 만날 수만 있으면 반응합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요? 그렇지. 1대1로 반응한다는 거 기억하면 그럼 내 이 수소 이온 하나는 여기서 이 수산화 이온이 2개 있지만 누구랑? 하나랑만 반응. 그래서 이 수소 이온 하나랑 수산화 이온 하나가 반응을 해서 물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 이온 또 있죠.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 여기 있는 수산화 이온과 반응해서 또 물 하나를 만들어서 물이 각각 1대1대1로 하나 만들어지고 또 1대1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선생님 나머지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반응의 핵심으로 참여하는 애들을 알자 이온이라고 했고 그 나머지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화 반응에서 모든 반응에서 Cl- 염화 이온이 구경꾼인 건 아니에요. 이 중화 반응에서는 얘네가 구경꾼 이온이 되고요. 구경꾼 이온은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염화 이온 그대로 있고요. 나트륨 양이온 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얘네끼리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중화 반응에서 염은 그렇죠. 구경꾼 이온끼리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이죠. 무조건 얘네는 구경꾼으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중화 반응에서 이렇게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커를 했는데 그럼 비커 모형을 우리는 사실 이제 과학을 하잖아요. 다들 식으로 적을 수 있어야겠죠. 한 번 더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묽은 염산은 물에 녹았을 때, 물에 용해됐을 때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요.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도 나트륨 양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몇 대 몇으로요? 1대1, 1대1 너무 쉬워요. 1대1로요. 여기 있는 이 색깔 파란색이 나오나요? 수산화 양이온이랑 수산화 음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써주면 돼요. 그래서 화학식을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이 만나면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나면 우리 1학기 때 배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 수 있지도 않나요? 이렇게 써줘도 되고 풀어 써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화 반응을 입자 모형으로도 봤고요. 한번 식으로도 나타내봤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그러면 중화 반응에서 아까 이 비커에 있던 이 이온수들의 변화를 이온 하나하나씩 따져볼 거예요. 얘네는 지금 교과서 193쪽에 있는 지금 해보기 활동이니까 우리 교과서랑 같이 볼게요. 일정하게 묽은 염산에 이제 수산나트륨을 한꺼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넣었을 때 그때 비커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이온수를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본 거예요. 지금은 일단 선생님 PPT로 차례대로 했는데요. 맨 처음에 묽은 염산이 든 비커에는 아까처럼 수소 이온 2개랑 염화 이온 2개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조금 쪼르륵 따라 넣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나트륨 양이온이랑 수산화 음이온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했죠. 수소 양이온이랑 수산화 음이온이 만나기만 하면 같이 만날 수 있기만 하면 중화 반응을 하는데 몇 대 몇? 잊지 맙시다. 1대1입니다. 무조건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 수소 이온 2개 있지만 1대1로 반응할 때 이 수산화 이온과 이 수소 이온 둘 중 하나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난 이 수소 이온 있지만 반응할 수산화 이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 수소 양이온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들은 그냥 비커에 그냥 있죠. 그래서 Cl- 이온 2개 있고 나트륨 양이온도 그대로 있죠. 그 다음 내가 한 번 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쪼르륵 따라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산화 이온이 하나 있는데 또 만났잖아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만나기만 하면 물을 만드는데 몇 대 몇으로 1대1로. 그래서 여기 있는 수산화 이온이랑 수소 이온이 물을 만들어서 또 물을 하나 만듭니다. 아까 만들어져 있던 물도 그대로 나타냈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 Cl- 이온은 아무것도 반응 안 하니까 2개가 그대로 있고 나트륨 양이온이 하나 들어오고 2개 들어왔으니까 2개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번 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볼게요. 그런데 수산화 이온이 있긴 한데 지금 여기 이 비커에 수소 이온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응할 수소 이온이 없네. 그럼 어떡해요? 어쩌긴 그냥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만들어진 물 2개가 보이고 Cl-는 쭉 2개고요. 수산화 이온 또 반응 못하니까 하나 그대로 들어있고 나트륨 양이온은 하나, 둘, 3번 들어서 반응 아무것도 안 하니까 3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빨라요? 어려워요? 하나씩 차근차근히 한번 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줬고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하나씩 해봅시다. 이거 선생님이 약간 컴맹이라고 3반에서 5반 친구들은 알죠? 쉽지 않았어요.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다루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한 교과서 193쪽에 있는 해보기 활동이 있는 비커를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이온수를 체크하면서 볼게요. 자, 맨 처음에 가비커에는 묽은 염산물만 있어요. 그림에 따르면 우리가 이 그림에 나타낸 이온만 따지면 물론 선생님 100개 있으면 안 돼, 200개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우리가 2개씩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해볼게요. 처음 가비커에는요. 수소이온 몇 개 있나요? 2개. 염화이온 몇 개 있나요? 2개. 그 다음 나트륨이랑 수산화 이온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안 넣었고 묽은 염산 비커니까 0, 0, 빵빵 이렇게 했는데 자 이번에는 내가 여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쪼로록 넣어줄 건데 거기에는 나트륨 양이온 하나랑 수산화 음이온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나비커가 될 건데 우린 이미 이제 알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 있는 이 수산화 이온과 누가 만나기만 하면 염산에 들어있던 이 수소 양이온이 만나기만 하면 물을 만드는 중화 반응을 할 건데 몇 대 몇으로? 1대1로, 1대1로. 그럼 나는 하나인데 2개 있어봤자 여기 있는 이 수산화 이온 하나랑 둘 중 아무거나 해도 돼요. 수소 이온 하나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죠. 물은 이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온수를 쓸 때 물이 되면 더 이상 얘네는 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물이 분자라는 건 1학기 때 했죠. 그래서 수산화 이온 하나랑 수소 이온이 만들어서 물을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2개가 만들어서 겹쳐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물이 나타났고 반응하지 않는 수소이온 그대로 있고요. 맨 처음에 들어있던 Cl- 염화이온은 그대로 2개 있죠. 그런데 새로 들어온 나트륨 이온은 그럼 나비커에는 수소이온 몇 개 있나요? 2개 있었는데 하나랑 그 수산화이온 하나랑 반응해서 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 있고 염화이온은요. 나 2개 계속 그대로 2개 있잖아요. 그럼 나트륨 이온은요. 하나 들어왔으니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은요. 없어요. 왜? 들어오자마자 원래 있던 수소 이온이랑 반응해서 물을 만들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 한 번 더 NaOH 수산화 음이온을 넣으면 이제 다 비커가 될 건데요. 그러면 저 나 상태에서 한 번 더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수산화 이온이 누구만 만나면 용액 비커 안에 있는 이 수소 이온만 만나면 물을 만드는 중화 반응을 할 건데 지겹죠. 1대1. 그래서 여기 들어온 수산화 이온 하나가 원래 비커 안에 있던 수소 이온이랑 만나서 물을 만들고 그러면 총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다 비커가 돼 있죠. 그래서 들어온 게 물을 만들어서 다 비커를 보면요. 아까 맨 처음에 나 비커를 처음에 있던 물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넣을 때 만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2개 그대로고요. 나트륨이 하나 들어오고 2개 들어서 2개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수소이온은 몇 개? 이제 빵 개요. 2개 있었는데 수소나트륨이 하나씩 2번 들어오면서 중화 반응해서 물을 만들었죠. 염화이온은요. 그냥 쭉 2개로 가죠. 나는 그냥 있는데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그대로 비커 안에 들어있어요. 나트륨은요. 아까 하나 들어오고 한 번 더 들어와서 이제 2개가 됐죠. 수산화이온은. 아까 하나 들어오자마자 원래 있던 거랑 반응하고 또 2번째 들어오자마자 남아있던 수소이온 반응해서 또 빵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수산화나트륨을 넣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쉽죠? 나 수산화이온 들어온다. 들어오는데 안에 지금 수소이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차피 중화 반응할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요? 그냥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그냥 들어와서 그대로 있고 나머지도 다 그대로 있고 중화 반응할 게 없으니까 라비커는 그냥 모든 이온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라비커에서 수소 이온은 아까 다해서 진작 없어졌었죠. 원래 두 개 있던 거 다 중화 반응해서 빵개고요. 염화 이온 또 처음 두 개 있던 거 반응 안에서 즉 구경꾼 이온이라서 그대로 두 개가 유지가 되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서 계속 비커에 있기 때문에 총 3번 넣었기 때문에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은 총 3번을 넣긴 했지만 2개는 원래 있던 수소랑 중화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하나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게 쉽지 않나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근데 이게 숫자가 좀 커지고 지금은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이랑 표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했지만 문제로 나오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혹시 막 조금 관심 있는 친구 들어봤겠지만 화학원에 뭐 킬러 문항이다 뭐 이러면서 중화 반응 문제가 꼭 나와요. 이게 계산이라서 그래요. 근데 원리는 중화 반응의 정의잖아요.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드는데 몇 대 몇이다? 1대1이다만 기억하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온수 변화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심화를 해서 이건 교과서에 없는 그림인데요. 그럼 그 이온수를 선생님이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프로. 그랬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할 수 있어. 자, 이거는 내가 어디에 뭐를 넣는지가 중요한데 아까 그 상황이에요. 묽은 염산이 든 그 비커에 수산나트륨을 조금씩 더 따랐을 때 봅시다. 그럼 맨 처음에 우리 일단 처음부터 들어있고 얘들아 그 다음에 어디에 뭐 넣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묽은 염산에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을 때 처음부터 들어있는데 쭉 유지된다. 이거 누구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묽은 염산이 있으니까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있을 텐데 쭉 유지되는 건 누구다? 염화이온. 나 들어오들 말죠. 중화 반응 안 하니까 쭉 구경꾼이 유지되는 거. 그럼 이거 쭉 유지된 얘는 누구다? 바로 염화이온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난 처음에 있었는데 계속 수산화팀 들어올수록 줄어들어요. 결국은 없어졌어. 빵이 됐잖아요. 그래프에서. 얘는 누구예요? 당연히 처음부터 들어있던 얘는 2개밖에 없잖아요. 얘는 그대로인데 얘는 수산화팀 들어오는 수산화이온에서 들어오는 족족 중화 반응이 돼가지고 점점 없어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있었지만 쭉 줄어든 애는 우리가 수소이온이다. 이거 알 수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넣을수록 쭉 증가해요. 들어오는 대로 쭉 증가한다. 당연히 넣으면 증가해야 되는데 이 수산화 나트륨은 이온이 뭐예요? 나트륨 양이온이랑 수산화 음이온인데 들어온 대로 쭉 증가되는 누굴까요? 그렇죠. 나트륨이죠. 들어와서 아무 반응 안 하고 나는 들어온 대로 아까 하나, 둘, 세 개 계속 늘어나는 얘가 나트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넣어줬는데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증가하는 애. 얘가 누굴까요? 얘가 조금 어렵죠. 수산은 왜 들어왔는데 안 보였어요? 들어오는 족족 원래 비커에 있던 수소이온이랑 중화 반응해서 물을 만드느라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지 않다가 비커에 있는 수소이온을 다 중화 반응시키고 나면 중화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비커에서 들어오는 족족 그냥 수산화 이온이 존재했었죠.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 해갑니다. 다 해가요.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중화 반응 이용해서 이온수를 변화를 봤더니 아까 그 비커 가나다라 기억나나요? 묽은 염산만 있던 거 하나씩 넣고 이렇게 넣었던 거. 걔네한테 페노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리면 근데 우리 한번 짚고 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 했었죠. 지시약에서 지시약은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하는 물질이라서 우리가 용액의 액성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페노프탈렌, 선생님 페노프탈렌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산성이랑 중성에서는 무색,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얘를 할 수 있는데 얘를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됐냐면 결과를 안 적고 선생님이 이거부터 했네요. 가는 무색이 나왔고요. 라는 붉은색이 나왔대요. 이 일을 통해서 수소가 바뀌었죠. 아하. 나는 산성이고 다는 중성, 라는 염기성이라고 우리는 근데 이미 이건 사실 알고 나서 결론 내린 거고요. 무색이니까 산성인지 중성인지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라가 염기성인 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염산이 있었으니까 산성이었겠죠. 가에서도. 그다음에 나에서도 뭐 수산화탄소이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산성이었고요. 그다음에 어느 순간을 지나서 염기성이 됐는데요. 아,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일단 용액의 액성을 지시하고 알고 나서는 그러면 그 이 용액의 이온수랑 액성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지겹죠.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1대 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하는데요. 근데 존재하는 수소 이온과 그다음에 수산화 이온의 수가 같으면 그러니까 나 10개 있고 너 10개 있으면 모두가 반응하겠죠. 1대1이니까 같으면 중화 반응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중화 반응 할 수 있는 재료가 얘랑 얘밖에 없는데 모든 재료가 다 반응을 하면 그때는 산성의 H 플러스도 없고 염기성의 OH 마이너스도 없잖아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가 같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아, 우리가 산의 H 플러스를 염기의 OH 마이너스로 용액의 액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온의 수로. 그래서 당연히 수소 이온이 수산화 음이온보다 많으면 내가 만약에 얘가 100개 있고요. 얘가 50개 있으면 얘 50이랑 얘 50개 중하고 수소 이온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용액에 수소 이온이 있으면 뭐예요? 산성이잖아요. 산성. 그래서 수소 이온수가 수산화 이온수보다 많으면 산성. 그다음 두 개가 같으면 아까 설명한 대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1대1로 다 그 중화 반응을 하고 남아있는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H 플러스도 염기의 성질을 나타내는 OH 마이너스 없기 때문에 중성. 그다음에 반대로 OH 마이너스 수가 AH 플러스보다 많으면요. 산이 들어온 대로 다 중하고 나서 OH 마이너스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염기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염기성이 된다. 요 이온수 변화로도 우리가 액성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너무 쉽고 당연한 소리인데 나중에 숫자가 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 둘게요. 그래서 H 플러스 수소 이온수랑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수로 용액의 액성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다 해가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뭐 온도가 올라간다 해서 열이 발생하니까 일단 한 건데 그 열이 뭔지만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볼게요. 그래서 산과 연기가 만나면 중화 반응을 할 때 열이 발생해요. 왜? 우리 혼합용액의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열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너무 쉽죠. 중화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열, 중화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화 반응에서 발생한 열을 중화열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거는 화학 2를 선택하면 배울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중화 반응이 이럴 때 발생하는구나 열이. 그때 열 이름은 중화열이구나까지만 알아둘게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중화열의 특징은 반응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수가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 당연히 많이 중화 반응하니까 그때 발생한 열도 많다라고 이해하면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그냥 하나 집어두고 얘네가 많다고 무조건 하는 게 하나만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반응한 즉 중화 반응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수가 많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한다입니다. 그래서 열의 온도의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얘네들이 반응을 했을 때 가장 온도가 높은 지점, 즉 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 여기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반응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수가 가장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한 대로 맨 처음에 얘네들이 염기성이었다가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얘네가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얘네가 모두 반응을 했으니까 중성이구나까지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린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모두 반응하면 온도가 가장 높구나.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중성이구나도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천천히 복습하고 선생님이 이 단어는 문제 풀이 해줄 거니까 너무 염려 말고 일단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바쁘게 달려왔어요. 이번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쌤이 말이 조금 빨랐죠. 또 빨랐겠죠. 늘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데 앞에 여러분이 있으면 신나서 빨라지고 소리 지르느라 빨라지기도 하지만 없으니까 빨리 막 잘 전달되고 있는지 뭐 이러면서 빨라지는데 또 차분한 수업을 약속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배운 거는 중화 반응 중에서도요. 지난 시간에 배운 알자 반응식 중에서 너무 쉬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반응비가 몇 대 몇이다? 1대1의 개수비로. 참고로 꿀팁은 그때 1대1대 1입니다. 만드는 거 물도 하나 만들겠죠. 당연히 하나 만나서 물도 하나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래서 이 수소이온과 수산이온 즉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이온수로 우리가 용액의 액성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도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 이럴 때 발생한 열이 중화열인데 하나만 더. 그때 반응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수가 많을수록 중화열도 많이 발생한다. 그때 키포인트는 반응한이에요. 나 무조건 얘가 1000개 있고 얘가 10개 있는 거랑 얘가 100개 있고 얘가 100개 있는 거 중에 뭐가 열이 많이 발생해서 나 1000개 너무 많은데 했지만 중화 반응할 수 있는 애들은 몇 개씩밖에 없어요. 수소이온 10개랑 얘 10개만 중화하지 남은 990개는 반응 안 하잖아요. 반응한 얘네 쓴 거예요. 얘네 세트 수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즉 물을 만드는 애들이요. 근데 얘는 100개 있으니까 나 100개, 니 100개 이 H 플러스 100개랑 OH 마이너스 100개가 다 반응해서 물을 100개 만들고 열도 약간 100만큼 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단위는 없지만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반응한 수소이온과 반응한 수산화이온의 수가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알아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쌤이 맨 처음에 중화 반응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물질이 산이랑 염기라서 중화 반응이 이용하는지도 한번 찾아볼 거고요. 이번 단원이 약간 개념, 산은 이거구나, 1대1이구나 했지만 막상 문제를 풀면 띠용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이기도 해요. 약간 수학적 계산이 들어가는 과학 개념들이 문제로 풀 때는 좀 그런 괴리감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번 단원, 특히 3단원 산화한원과 이 중화 반응 단원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니까 꼭 선생님이 풀이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오늘 배웠던 수업 내용이 이거구나 복습을 하고 먼저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교과서 198쪽, 199쪽에 있는 중단원 문제 풀이가 이 다음 시간에 이어질 테니까요. 미리 문제 여유가 되면 꼭 풀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중화 반응의 예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 네.